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물품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등록. 자, 우리 특허청, 지금 최근에 2025년 10월부터는 이제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식재산처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아주 입에 붙어서 특허청이라고 혹시 말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식재산처에 우리가 지식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특허 상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권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특허청에 우리가 지식재산처에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 보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자인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의 외관이니까 뭐 도면, 사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기본인데, 이건 특허청 지식재산처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이 서류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게 되는데, 자, 디자인은 이제 어떤 물품마다 등록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물품 명칭을 그때마다 다 이렇게 놓으면 힘들잖아요. 정리하기 힘드니까. 자,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우리가 이제 서류에 뭘 적어야 되냐면 물품류를 정해 놔야 됩니다. 그 물품마다 특정 용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룹을 지어서 쭉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거를 물품류라고 하는데, 우리 서류에 물품류라는 어떤 번호가 쭉 있는데 그 번호를 꼭 물품류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품류에 속하는 중요한 내가 등록받으려고 하는 물품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분명하면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거절 이유 해소는 쉽습니다. 이제 지식재산처의 심사관이 보고서 조금 이상하다, 물품류라는 분류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수정하라고 좀 알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도 들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뭐 심사기관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또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권리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물품류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자, 국제적으로도 분류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조약을 맺거나 그러면 어떤 지역 이름이 있게 되는데, 자, 디자인 어떤 등록받으려는 물품에 대한 분류는 로카르노 분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용도에 맞춰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분류를 쭉 해놨는데, 그런 거를 총 32가지를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품류를 32가지 중에 31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많이 들어보신 뭐 로고라든지 단순한 캐릭터, 이렇게 평면적으로 된 거, 이런 거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고라든지 캐릭터 같은 것들은 물품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분류에 따라서 마지막 분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만약에 이걸 등록받고 싶으면 별도의 물품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뭐 인형이나 아니면 뭐 스티커, 그냥 로고라든지 캐릭터 자체는 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등록에서 물품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물품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류의 차이가 있고 로카르노 분류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물품류를 정하면 이제 나중에 권리 범위도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는 31가지라고 했죠. 그 31가지 중에 심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심사를 할 때 심사 기간이 보통은 한 6개월에서 8개월인데, 어떤 물품들은 딱 1, 2개월 만에 등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 심사 물품이라고 하는데, 심사 물품을 할 때 그냥 심사 같은 경우 할 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 지식재산처의 심사관들이 그런 걸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심사 물품은 그 별도로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거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물품이냐, 일부 심사 물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 심사 물품은 뭐 대략적으로는 뭐 패션 용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포장에 관련된 거, 뭐 문방구, 화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패션용품, 의류, 직물, 뭐 이런 것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 뭐 저 같은 변리사한테 맡기게 되면 그런 일부 심사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물품을 정한 다음에 물품류, 그 다음에 물품 명칭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일반 심사 물품이냐 일부 심사 물품이냐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특허청에 우리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비용도 다릅니다. 심사 물품이 약간 더 비싸고요. 일부 심사 물품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물품을 바꿀 수는 없겠죠. 자기가 등록받으려는 물품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건데 이 물품류와 물품 명칭, 이 물품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품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변리사, 저 같은 변리사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꼭 물품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등록받으려는 물품류에 어떤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품 명칭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만 우리가 심사냐 일부 심사냐 그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나중에 등록 후에 권리 범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등록이 됐을 때 우리가 등록이 되면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고 나서 이게 심사 물품이냐 일부 심사 물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내는 돈도 달라요. 이걸 보통 출원이라고 하는데 출원할 때 돈도 다르지만 등록할 때 등록료 비용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 기간은 달랐지만 나중에 등록 후에는 존속 기간은 똑같습니다. 최대 20년까지인 건 똑같은데 나중에 등록료를 납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똑같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디자인 등록 받을 때 뭐 당연히 제품의 외관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도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절차적으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지만 특허청, 지식재산처에서 심사를 할 때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거절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걸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품류입니다. 물품류는 로카르노 분류에서 나왔고 우리나라는 31가지 분류. 그 다음에 이 분류 중에는 일반 심사 물품이 있고 일부 심사 물품이 있다는 거. 자, 요거를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리사랑 상의를 하시면 물품류가 뭔지 물품 명칭 정도는 뭔지를 좀 아시면 물론 이제 뭐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디자인 등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실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서로 이제 소통하기에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런 걸 조금은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권리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디자인 등록 받을 때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리하게 등록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우리가 등록 받을 때 좀 중요한 물품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품류 관련된 부분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콘텐츠로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